새벽 6시 한강그룹 본사 로비는 적막에 잠겨 있었어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 노인이 물기를 짜낸 걸레를 들고 바닥을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는 78살의 한태성, 한강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이었죠.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회사 냄새가 제일 좋구먼. 태성은 바닥에 물기를 닦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청소부 복장의 노인이 한국 최대 기업의 수장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테지만 태성에게는 이런 시간이 가장 소중했답니다. 몇 년 전부터 태성은 매주 두세 번씩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 출근 전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회사 구석구석을 직원들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회사는 깨끗하게. 태성은 로비를 마무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영업부가 있는 층이었죠. 특히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태성의 손자 며느리 정하윤이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니까요. 우리 하윤이가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태성은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영업부 사무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공정하게 취업하겠다며 한강그룹 공개 채용에 지원했던 거예요. 태성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하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외쳐온 여자도 경제적 자립이 필수라는 신념을 손자 며느리가 실천하려는 모습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팀장님 자리는 여기구먼. 태성은 특별히 영업이팀 박세호 팀장의 책상을 꼼꼼히 청소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박세호는 실적은 좋지만 부하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다고 했습니다. 태성의 눈은 날카로워졌고 쭈글쭈글한 손은 책상 서랍을 슬쩍 열어보았죠. 술자리 영수증들과 여러 장의 명함, 그리고 직원들 신상 정보가 꼼꼼히 정리된 메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수상한데. 태성은 서랍을 다시 닫고 주변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 태성은 청소 도구를 챙겨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업부 근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윤이의 첫 출근을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태성의 걱정스러운 눈빛 속에는 이미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정하윤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낮은 구두까지. 첫 출근을 위한 완벽한 차림새였죠. 하윤의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녀에게 취업은 어쩌면 쉬운 일이었을 테지만 그녀는 특별한 길을 선택했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네.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시계를 확인하니 8시 30분 출근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첫날인 만큼 일찍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한지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두고 이미 해외 출장을 떠난 상태라 집은 조용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메모에는 첫 출근 화이팅, 사랑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고마워, 지후야. 나 잘할게. 하윤은 빠르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그룹 본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하윤은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시아버지의 회사, 더구나 시할아버지가 회장으로 계신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윤에겐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빽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정하윤 씨, 당신은 할 수 있어. 하윤은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한강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윤은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업이팀에 배치된 신입사원 정하윤입니다. 하윤은 안내 데스크에서 사원증을 받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0층 영업부가 있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윤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새로 오신 신입사원이시죠? 영업이팀 박세호 팀장님은 저쪽 끝에 계세요. 친절하게 안내해준 여직원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정된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의 그 남자가 바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박세호 팀장이었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업이팀에 배치된 신입사원 정하윤입니다. 하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자 박세호는 잠시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하윤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아, 정하윤 씨. 반갑습니다. 자리는 저기 구석에 마련해뒀으니 짐 풀고 곧바로 아침 회의에 참석하세요. 박세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하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불편했어요. 하윤은 그저 첫날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박세호는 하윤이 자리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하윤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새로운 환경, 낯선 얼굴들,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들 사이에서 그녀는 최선을 다해 메모하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오늘은 정신입 환영회라고 할까? 다들 점심 따로 먹지 말고 함께 먹자고. 박세호 팀장의 한마디에 사무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하윤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특히 여직원들의 눈빛은 걱정과 동정이 섞여 있었죠. 아,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해야 해서. 하윤이 조심스럽게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박세호는 단호했어요.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야. 우리 팀은 단합이 중요하거든. 첫날부터 튀는 행동은 좋지 않아. 결국 전체 팀원 12명은 회사 근처 고급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점심인데도 박세호는 개인실을 예약해 놓았더군요. 하윤은 구석자리에 앉았고 곧 술잔이 돌기 시작했어요. 시계는 겨우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입은 팀장님께 술 한 잔 올려야지. 우리 팀 전통이야. 박세호의 오른팔 격인 과장이 하윤에게 소주잔을 건넸어요. 하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직장 문화에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첫날부터 술을 강요받는 상황이 불편했죠. 감사합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윤이 예의를 갖춰 술을 따르자 박세호가 그녀의 손을 슬쩍 잡았어요. 정신입은 손이 참 예쁘네. 남자친구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박세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윤은 불편한 시선을 피하고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1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 누구랑? 어떤 회사 다니는데? 질문이 계속되자 주변 직원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하윤은 더 이상의 개인적인 질문을 피하고 싶었지만 박세호는 집요하게 물어왔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하윤은 최대한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그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화제는 잠시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박세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자, 정신입, 팀장님 어깨 좀 주물러 드려봐. 우리 팀은 신입이 팀장 마사지도 해주는 전통이 있어. 박세호가 하윤에게 다가와 자리를 옮기라고 손짓했을 때 화장실 청소를 위해 들어온 노인 청소부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태성이었죠. 태성은 걸레를 들고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태성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본 손자 며느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태성은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답니다. 첫 출근 날의 불편한 점심 회식 이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윤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항상 깔끔했고 제안들은 창의적이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세호 팀장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불편해졌답니다. 정사원, 이번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내일 아침까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금요일 오후 6시 모두가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에 박세호가 하윤의 책상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팀장님, 이미 2번 수정본을 제출했는데요. 무엇이 더 필요하신지. 너무 기초적이야. 우리 회사 수준에 맞게 작성해. 내일 아침 7시까지 내 이메일로 보내고 8시에 회의실에서 보자고. 이미 저녁 약속이 있던 하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편 지우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사무실은 점점 조용해졌고 곧 하윤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프로젝트 제안서를 거의 완성했을 때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윤 씨, 나 박세호인데 3회의실로 잠깐 와볼래? 프로젝트에 대해 의논할 게 있어. 하윤은 의아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3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세호가 혼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앉아, 정사원. 오늘 고생했네. 박세호의 목소리에서 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윤은 최대한 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제안서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근데 난 제안서보다 정사원이 더 궁금해. 어떻게 벌써 시집을 갔지?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윤은 당황했어요. 박세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사원, 참 대단하네. 백도 없이 들어왔다면서. 근데 이런 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력만으론 부족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세호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답니다. 박세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이 없다면서 입사했다더니 그래도 난 널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좋은 평가를 해주면 승진도 빨라질 텐데. 박세호의 손이 하윤의 어깨에 닿았을 때 하윤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팀장님, 그만하세요. 저는 제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에이,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잖아. 박세호가 다시 한 걸음 다가오려는 순간 하윤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의 내용물이 그의 셔츠 위로 쏟아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그의 가슴팍을 적시며 박세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미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유는 그 틈을 타 회의실을 뛰쳐나왔어요. 그녀의 심장은 귓가에서 울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죠. 하유는 복도를 따라 정신없이 달렸어요.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박세호가 뒤쫓아올까 두려워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하유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괜찮은가, 아가씨? 어디선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하윤이 주변을 살피자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노인 청소부가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걱정 말게. 그 따뜻한 목소리에 하윤은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어요. 청소부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눈물을 닦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네만 지금 자네에게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 보이는구먼. 하윤은 망설이다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박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하윤, 어디 있어?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하윤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지는 것을 본 청소부 노인은 재빨리 행동했어요. 그는 계단 아래쪽에 있는 청소도구 보관실의 문을 열고 하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게. 내가 저 사람을 따돌릴 테니. 좁은 보관실에 숨은 하윤은 문틈으로 노인이 박세호를 마주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청소부 노인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박세호가 다가오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여자 한 명 지나가지 않았소? 여자라면 방금 로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박세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가 사라지자 노인은 다시 보관실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괜찮네. 잠시 여기서 진정하게. 하윤은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기묘하게 날카롭고 지혜로워 보였죠.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서? 하윤의 입에서 나온 말에 태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니, 하윤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시할아버지를 보며 하윤은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게 된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든든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질문은 나중에 하자꾸나. 지금은 자네가 무사한 게 중요해. 방금 그 자식이 자네에게 무슨 짓을 했나? 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첫날 점심 회식부터 오늘 야근 강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태성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군.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우선은 자네가 안전해야 해. 오늘은 집에 가서 쉬게. 내일부터는 내가 해결할 테니. 하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거친 손에서 묘한 안정감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태성은 손녀 며느리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 이건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았죠. 하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하윤 씨, 잠시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어요?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한쪽에 박세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요. 정하윤 씨, 어젯밤 영업이팀 박세호 팀장이 당신에 대한 심각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 팀장님께서 프로젝트 논의 중 당신이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내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하윤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자리를 피한 것은 박 팀장님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는요? 하윤이 입을 다물자 박세호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인사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사건 이전에 정 대리가 회식 자리에서도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증언서도 첨부했고요. 하윤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세호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분명 다른 팀원들을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정하윤 씨를 당분간 대기 발령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출근하지 마시고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인사팀장의 말에 하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기 발령은 사실상 해고의 전 단계나 다름없었죠. 하윤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하윤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로비 근처 작은 카페였죠. 태성은 이미 그곳에 앉아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청소부 복장이 아닌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 자식이 그럴 줄 알았지.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팀원들까지 모두 박 팀장 편이에요. 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걱정 말거라. 이미 모든 준비를 해뒀다. 하윤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태성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청소부 행세를 하면서 회사 구석구석을 살펴봤지. 특히 그 박세호라는 자식이 수상해 보여서 더 집중적으로 관찰했던 거야. 태성은 태블릿을 꺼내 하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회사 내 여러 장소에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젯밤 3회실의 영상도 있었죠. 회사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하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태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당연히 접근 권한이 있지. 하지만 회의실 안까지 CCTV가 있나요? 회의실마다 음성 녹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단다. 요즘 세상에 산업 스파이가 많으니까 보안 차원에서 설치해둔 거지.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르는 사실이야. 태성은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그것은 어젯밤 하윤과 박세호의 대화였습니다. 하윤의 거절과 박세호의 협박, 그리고 그 후의 소란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이걸로 충분하진 않을까? 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윤은 감격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박 팀장이 다른 여직원들에게 한 행동까지는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걱정 말거라. 내가 이미 다 조사해뒀단다. 박세호가 입사한 이후 사직한 여직원들을 모두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지.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구나. 태성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어요. 하유는 할아버지의 철저한 준비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내일은 전사원래 조회 날이지. 그때 모든 것을 밝힐 거야. 태성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유는 긴장됐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솟아올랐답니다. 전사원래 조회 날이 밝았어요. 한강그룹 본사 대강당은 3천여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기 발령을 받은 하윤도 태성의 지시로 평범한 직원 복장으로 대강당 뒤편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마음은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를 믿기로 했답니다. 직원 여러분, 원래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각 부서의 성과 발표와 인사 발령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박세호는 최전방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죠. 사회자의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뒤쪽 문이 열리며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태성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노인 청소부가 왜 조회 중에 들어오는지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회장님 말씀이 있으실 예정입니다만. 사회자가 당황해하는 사이 태성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태성은 손짓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3천여 명의 직원들이 침묵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죠. 태성이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경영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박세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태성은 자신의 청소부 유니폼 상의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 아래에는 한강그룹 회장의 정장 셔츠가 보였죠. 회의장은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한강그룹의 회장 한태성입니다. 태성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회의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순식간에 휴대폰 카메라가 터져 나왔고 경영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세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최근 몇 주 동안 나는 청소부로 변장하여 우리 회사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창업자로서 그리고 회장으로서 우리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성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렸어요. 권위 있고 힘이 넘쳤죠.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현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천천히 시선을 회의장 앞쪽에 앉아있는 박세호에게 고정했습니다. 박세호 팀장, 앞으로 나와주게나. 박세호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내가 2번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박세호 팀장. 태성의 강한 목소리에 박세호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태성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내 손자 며느리를 건드린 것도 문제지만 모든 여성 직원에게 한 짓은 더 큰 문제일세. 태성의 말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하유는 뒤쪽 자리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할까봐 긴장했지만 할아버지가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박세호가 더듬거리며 말하려 했지만 태성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이 켜지자 그동안 태성이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음성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지난 1년간 박세호 때문에 퇴사한 여직원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부정할 수 없었죠. 이런 행동은 한강그룹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네. 우리 회사는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야. 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장의 모든 직원들이 충격과 경외심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박세호 씨는 오늘부로 해고하겠네. 그리고 정하윤 사원에 대한 부당한 대기 발령은 즉시 취소하도록. 태성은 뒤쪽 좌석에 앉아있는 하윤을 향해 손짓했어요. 하윤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하지만 이번엔 동정이나 의심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시선들이었답니다. 정하윤 사원은 내 손자 며느리이지만 그 어떤 특혜 없이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우리 회사에 입사했네. 그녀의 능력과 인품은 이미 검증되었고 앞으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재가 될 거라 확신하네. 태성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윤은 감격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어려움이 단번에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더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네. 여러분 모두가 그 여정에 함께해 주길 바라네. 태성의 연설이 끝나자 3천여 명의 직원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날의 사건은 한강그룹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회장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강그룹은 태성의 깜짝 등장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윤리경영 태스크포스 팀의 신설이었답니다. 정하윤 팀장님,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가이드라인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윤의 사무실로 팀원 한 명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신입사원이었던 하윤은 이제 윤리경영 태스크포스 팀의 리더가 되어 있었죠. 태성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녀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아 특별 승진한 결과였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하죠.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파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한강그룹 본사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그룹은 이제 직원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팀장님, 회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태성이 하윤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가끔씩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회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것은 이제 한강그룹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 태성이 편안한 미소로 물었어요.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대접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직원들의 반응도 정말 좋아요. 특히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숨겨져 있던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태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답니다. 그래, 문제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하는 법이지. 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하윤아. 하윤은 뭉클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건 태성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만약 그날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태성은 손을 들어 하윤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아니야. 내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웠어.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윤은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박세호의 해고 후 그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던 다른 관리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났죠. 그 자리에는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들이 승진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답니다. 지후에게서 연락 왔었나? 그 녀석은 해외 지사에서 잘 지내고 있어? 태성이 손자를 물었어요.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통화했어요. 일이 많아 당분간 귀국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접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태성은 껄껄 웃었어요. 78살의 노인이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젊고 힘이 넘쳤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나? 같이 식사나 하자꾸나. 하윤이 대답하기 전에 태성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알았네. 지금 가지. 태성이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 하자 하윤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 이사진 중 한 명이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저녁은 다음으로 미루자. 태성이 문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사무실 한쪽에 걸려있는 청소부 유니폼을 바라보았죠. 하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입으실래요? 태성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은 청소부 유니폼을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태성은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후 빗자루를 들고 나갔죠. 회사 구석엔 아직 먼지가 많아. 내가 좀 청소하고 올게. 할아버지의 말에 하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나 태성의 뒤를 따랐죠. 저도 같이 가요, 할아버지. 둘이서 하면 더 빨리 청소할 수 있잖아요. 태성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았다가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조용한 복도를 따라 청소부 할아버지와 윤리경영팀 팀장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하이파이브를 나눴죠.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한강그룹 본사 전경이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회사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이 말이죠. 한강그룹은 이제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와 용감한 손자 며느리가 만들어낸 작은 용기의 물결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로 이어진 순간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